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3.1혁명, 그렇죠. 예, 독립기념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매년 할 겁니다. 매년 3.1혁명에 대해서는 왜 3.1혁명인가, 왜 독립기념일인가, 왜 우리의 중요한 날인가 매년 할 거고, 오늘은 고구마 지수 2 살짝 제목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정신. 질문 드릴게요. 헌법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면 자, 김순애 집사님, 국민교육헌장 아십니까? 암기하셨습니까? 했었었죠, 옛날에. 네. 김혜정 집사님, 국민교육헌장 암기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조금 해다 말았어요. 그러면 국민교육헌장은요, 그 당시 교육부에서 만든, 우리가 이렇게 교육대회 한다는 그런 그거예요. 그거 말고 헌법 전문 암기하신 분 혹시? 헌법 전문을 배워보신 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헌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국민교육헌장을 가르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헌법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이 좋은 헌법에 대해서 알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떤 놈이 헌법을 잘 지키는가, 어떤 놈들이 헌법을 어기는가를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헌법은요,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죠. 독립선언을 했으면 정부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1대 국회는요, 2년밖에 안 했어요. 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 그래요. 그들의 임무는 헌법 만들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을 가지고 모든 거 우리나라의 기틀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자,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해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에요. 옛날엔 제헌절 쉬는 날이었죠. 언젠가부터 안 쉬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라를 만드는데 헌법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잖아요. 5대 국경일인데 안 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현충일 같은 날을 안 쉬고 7월 17일 쉬어야 돼요. 차라리. 물론 다 쉬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1987년 10월에 10차 개정까지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유신헌법 나쁜 게 개정한 거 몇 번 빼고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어요. 그래서 1공화국은 첫 번째 헌법이고 헌법을 개정하면 2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6공화국이에요. 헌법이 바뀌면 7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의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 심지어 독재 치하의 유신헌법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헌법 전문이 뭐냐? 우리나라의 그 책의 서문 있잖아요. 책 서문 같은 헌법의 서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되고 헌법의 기본을 선포한 거.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 3가지. 뭡니까? 자,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뭡니까? 자유평등 박애.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은 시험에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의 3대 정신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뭡니까? 3가지. 우리나라 헌법 기본 정식. 정의, 인도, 동포회. 정답이야. 와. 역시 장학금이 나가니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모양이구나. 자, 역시 입금이 돼야, 그렇죠? 네. 네. 정의, 인도, 동포회입니다. 정의, 인도, 동포회. 외우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랑 외우셔야 돼요. 정의, 인도, 동포회. 자, 독립선언서에 보면요, 공약 3장에 나와 있어요. 정의, 인도, 동포회가. 예,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은요, 전문과 본문이 있어요. 헌법 전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여기서 제가 몇 번 했지만 이게 분량이 국민교육 헌장보다 짧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본 기틀이니까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친다고요? 헌법을 왜 안 가르친다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즉 정부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멋대로 막 국민들 쭈물럭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면 자기들이 독재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헌법 전문은요, 헌법의 정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 추구하는 가치, 뭐 제정된 유래 이런 걸 선포하고요. 조항은 아니지만 조항과 같은 효력을 지녀요. 즉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할 때 당신은 헌법의 전문을 위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외우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요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법통을 따릅니까? 예,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3.1 독립선언일 때 건국된 거예요. 맞죠? 이거에 의하면 그러면요 3.1 운동 1919에 했으니까 1930년도에 친일한 사람들은요 반역자죠. 그렇죠? 우리가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친일파들이 매국노 새끼들이 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8.15를 건국절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15가 건국절이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반헌법적 반란 세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서 헌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첫 줄부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법통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는 어떤 이념을 따릅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이념? 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따릅니다. 자, 4.19로 누구를 몰아냈습니까?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가 바로 이승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승만이 국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반헌법적 세력, 반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3.1 운동 임시정부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4.19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헌법 박아놨는데 아직도 이승만이 국부다. 이승만이 뭐 초대 대통령 어쩌고 진짜 지랄 연병입니다. 헌법 보세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그래서 이승만을 추앙한다? 아, 너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 그냥 통일이 아니라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그러면 독재하면 이 사명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 흡수 통일 이런 거 하면 헌법 어기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검찰 독재? 그건 넘어지고 북한하고 계속 전쟁하려고 하죠. 예, 반헌법적 세력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평화통일이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계속 개혁을 해야 한다. 또요. 우리는 무엇으로 단결해야 됩니까? 예, 정의, 인도, 동포로서 단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이나 볼 때요. 누구 뒷담화 하면서 친해지기 쉽죠? 그렇죠? 약간 살짝 나쁜 일 하면서 친해지기 쉽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친해지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정의로 친해지고, 예, 인도로 친해지고 동포로 하나 돼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한 나쁜 놈도 있지만 동서로 분단하는 또 나쁜 놈도 있었어요. 지역 감정을 조장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 심했잖아요. 지금도 일부 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박정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반헌법적 세력입니다. 계속이요.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 자, 올바를 정, 올바를 의. 반복되죠. 그래서 정의는요, 그냥 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냥 의와 정의. 그냥 의와 정의가 달라요. 이거를요, 옛날 유교에서는 소의와 대의라 그랬어요. 소의는 내 개인적인 의예요. 대의는 사회적, 국가적인 큰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올바른데 사회적, 국가적으로 올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중립을 추구합니다. 중도 아니에요. 절대 중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도가 가장 사악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중도가 뭐냐? 하얀색 하자, 까만색 하자. 아이 몰라, 회색. 이게 중도라 그랬죠. 가운데 중도가 제일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난 몰라라고 하세요. 차라리 모르면. 흰색이 맞는 건지 검은색이 맞는 건지 날카롭게 따져보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요, 여러분. 어떤 결론은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사하고 악마하고 싸워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늘 편향적이겠죠. 천사 편이겠죠. 그거예요. 정의는요, A와 B가 대립할 때 A의 의견, B의 의견을 듣고 그 사건이 뭐가 제일 합리적인지 따지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A가 오라, B가 오라, 아니야, A 너 B도 아니야, 때론 이게 오라, 그렇게 진실을 추구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A가 이렇게 말해, B가 이렇게 말해,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중도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아요. 난 따지기 싫어. 싸우지 마, 귀찮아. 싸우지 마. 악마입니다. 이게 사탄이고 이게 악마예요. 왜냐?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그 다음에 그걸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승만 그 나쁜 놈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려서 그래요. 그때 친일한 사람은 3대까지 멸망하고 재산 다 몰수당한다 라는 정의를 실현했다면 다시는 친일 행위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간첩이 왔다, 뭐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국부다, 또 최근에 어떤 미친놈은요, 이토 히로부미는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치인이 있어요. 이따위 말을 못 씹으린다고요. 프랑스는요, 관용의 나라죠. 프랑스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예요. 또 어떻게 했느냐? 나치에 관련됐으면 요만큼 관련됐더라도 거의 죽였어요. 철저하게 청소했어요. 학살에 가깝게. 그 드골이 멋있는 말을 하죠. 우리 프랑스가 힘이 약해서 또 다른 나치들에게 먹힐 수도 있다. 근데 다시는 그들에게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본을 보여서 옛날 나치에게 부역했던 놈들 요만큼이라도 부역했으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실현된 다음에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의 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철저하게 중립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게 좋은 거예요. 시끄럽게 따져서 물어야 돼요. 뭐가 좋은 거고 뭐 나쁜 건지. 그리고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 하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평등을 실현하는 거예요. 평등을. 정의가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모두에게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으로 실현돼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즉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 평등해야 돼요.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이런 것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 이게 성경에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평등의 원리예요. 이 평등의 원리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회적 의, 국가적 의고, 그리고 중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평등을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죠? 질문을 바꿉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지고 있습니까? 이거 더 자신 없어요, 저. 그런데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100년, 200년 길게 보면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욱더 잘 되려면 우리가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는 나라예요. 손이 많이 가는 나라. 자, 그 다음에 인도였죠. 인도가 뭡니까? 인도. 사람의 도리죠. 그렇죠? 사람의 도리, 간단하게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의. 이 인도는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우승 열패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약자는 고기가 되고 강자는 그걸 먹는다가 약육 강식이죠. 사람에게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은 약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자는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가르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인류학자가 이거 발견했던 거 뭐였죠? 예, 부러졌다 붙은 허벅지뼈. 어떤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허벅지뼈가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생의 세계에서 동물이 허벅지뼈가 대퇴부 골절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안 죽지만 고기를 쓰임 받겠죠. 그렇죠? 인간 사회에서는요, 허벅지뼈가 부러졌다 붙었다는 거는 그 옛날 원시 시대에 그 사람은 동굴이나 움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2달 정도. 기부스 했든 말든 어쨌든 2달 정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류 공동체의 출발로 봐요. 그게 인류예요.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아싸 고기 생겼다 뜯어먹는 게 아니라,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그래, 야 그거 좀 먹어. 아유, 야 일로 와 씻겨줄게. 이게 인간애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없어져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주요 사상이 바로 인도주의예요. 인도주의. 사람을 좀 사랑하자. 노예 이렇게 구분하지도 말고, 인종간 구분하지도 말고 좀 사람끼리 좀 사랑하자. 이게 십계명에 나오고 야고보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유엔 세계 인권선언이에요. 유엔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유물론적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나치가 그랬어요. 일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자. 제발 세계대전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고 우리 사람들끼리 좀 사랑하자. 그게 인도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물, 동물과 구별된 주체로 각 개인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죠? 인권. 그렇죠. 인권. 이 인권이 우리 헌법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우리의 우리나라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나라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 문화 강국을 꿈꾸는 게 김구 선생님의 유언 같은 거였어요. 이 문화 강국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인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권리를 무한히 인정해줘야 돼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영화나 음악이나 기타 등등등 창작물을 통해서 마음껏 정부를 비판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그럴 수 있어야 문화가 커요. 자, 여러분 K컬처 지금 전 세계 휩쓰는 거 아시죠? K팝, 이제는 K팝이 우리나라 팝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요. 세계 사람 더 잘 알아요. 그리고 K푸드,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그리고 웹툰.
여러분 웹툰이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에요. 예. 그런 것들로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 강국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문화는 건드리지 말아라. 제발 문화는 건드리지 말아라. 제발 BTS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똑한 게 BTS가 다 군대 가버렸어요. 예, 똑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차 하면서 고등학교 창작물을 막 핍박하고 있죠.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문화가 꼽힙니다. 그걸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인권이 보장되어 문화가 꼽히는 나라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넷플릭스에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1위 엄청나게 하죠. 재밌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삼총사 이야기 아십니까? 영국 소설 아더왕 이야기 이런 거, 원탁의 기사 들어보셨죠? 그거요. 현장 가보잖아요.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 정말 삐리합니다. 원탁 만들어 놨는데 그냥 중국집 가면 원형 테이블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작은 거를 이야기거리를 콘텐츠 삼아서 크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는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오랜 역사에서 출발해요. 오랜 역사. 그래서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그 시대의 인권 정도로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구라가 강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반항정신 투철하고. 인권만 보장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꽃피울 겁니다. 아니 꽃 피웠었어요. 최근이 안 돼서 그렇지. 자, 더 하면 또 욕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동포회입니다. 동포회. 동포가 뭡니까? 동포? 민족. 좋아요. 가틀동 태보포. 같은 배에서 태어난, 즉 당군의 자손인데 이 소리예요. 당군의 자손. 이게 왜 나왔냐? 19세기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됩니다. 왜 민족주의냐면요. 19세기 때 세계 열강들이 제국주의에서 막 나라를 잡아먹잖아요. 우리나라도 강제로 한일 합병되고요. 강제로. 그리고 1919년 독립선언하기 전까지 나라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면 우리 국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식민지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때 나온 게 우리 동포, 우리 민족. 나라가 없으니까 민족이라고 뭉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당군의 자손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이거에 앞장섰던 분이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그래서 나라 이룬 후에 동포, 민족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는, 같은 동포끼리는 중요한 게 뭐냐? 어디에 살든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우리나라가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저 남미에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밀고 처단 분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이게 동포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최근에요. 최근 한 2, 30년이에요. 일본의 어떤 정말 사탄 같은 새끼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조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 되게 크잖아요. 못됐으니까. 사과 안 하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꺾어놨어요. 반일을 조선족 혐오로. 여러분 조선족들은요 60% 70%가 독립운동가의 후예입니다. 근데 그들을 조선족 하면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무서운 사람, 답 없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일본의 어느 기관에서 작업을 해놨어요. 거기에 당한 우리가 병신입니다.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분명 동포로 뭉치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일본의 그 선동에 당해버렸어요. 조선족 혐오는 제가 인문학 강의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 단합하자. 지역 계급 출신으로 차별하지 말자. 이게 일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하는 거 제일 반대하는 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뭉치면 더 세질까 봐. 그리고 우리가 뭉친 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옛날 제외 한국인들이 중국에도 살죠. 일본에도 살죠. 여기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이 하나로 뭉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게 지금은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죠. 38선이 언제 그어졌습니까? 해방 직후요. 해방 직후요. 해방이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누가 만든 줄 이게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일왕 새끼가요. 일본 왕. 일본 왕이 걔가 1등 전범이잖아요. 메가더를 만나요. 싸바싸바 해요. 원래 독일이 전범이니까 독일을 동서독으로 분할했죠. 근데 우리가 전범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전범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4개로 분할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을 원래.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있어요. 근데 일왕 새끼가 그 메가더한테 가서 싸바싸바합니다. 야, 우리나라 미국 줄게. 여기에 니네 군대 마음껏 주둔해. 우리 군대도 안 만들고 자위대만 만들게. 우리 니네 개야. 살려줘. 대신 조선 분할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스라 테프트 미래학이라는 걸 맺어요. 그게 현실 38선이 됐고 남북 분단의 시작이 된 겁니다. 남북 분단은 일본 책임이에요. 미국 책임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 어떻다, 남한이 어떻다 이러고 있어요. 일본 최고, 미국 최고 이러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70년대 돼서 이 갈라진 나라를 또 동서로 갈라버린 나쁜 새끼가 있어요. 박정희. 예. 다 반헌법적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전문의 내용들 대충 아시겠죠, 이제? 예. 걱정 마세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제가 매년 할 거예요. 네, 매년 할 거예요. 이게 올해 하니까 3번째 하니까 이제 조금 나오시잖아요. 이제는요 헌법 전문 말고 헌법 본문. 본문에는요 총 10장 130개 조항이 있어요. 본문에. 그리고 1, 2장은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국민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3에서 10장은요 권력기관에서 나와요. 권력기관. 뭐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등등 이런 거. 그리고 그러면요 이 국민의 권리. 자, 여러분이 얼마나 속고 사셨는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권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또 다 권리와 그쵸?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반헌법적 사상이에요. 그게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요. 뭐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이렇게 배웠죠. 이거 반헌법적 개소리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제10조 헌법 제10조 즉 국민의 권리와 권력기관을 넘어가는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다시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은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받는 게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랑 관계없이 이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국민의 권리 엄청나게 많아요. 뭐 언론의 자유, 무슨 자유, 권리, 이득, 평등권, 자유권 다 있는데 헌법에 보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누가 보장해야 된다고요? 국가랑 추상적이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하는 놈이 반헌법적 세력입니다. 자,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저희 교회에 중증 시각장애 3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순희 일사님은 그나마 약간은 보이셔요. 약간은. 근데 작은 건 안 보이시고. 근데 이분들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죠.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권을 누가 보장해야 돼요?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도 처음 봤는데요. 점자 홍보지를 줘요. 선거 홍보지. USB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점자 투표지를 줍니다. 이분들에게.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시각장애 한 명 그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하려고 점자 인쇄해야 되고 그럼 비싸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투표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조건 보장해야 될 우리의 기본권이에요. 투표권은.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 질문할게요. 우리 요즘에 사전투표하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 4월 10일 날에 또 투표가 있는데 바쁠 수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국민에게 투표의 기회를 더 주는 거.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권리를 보장하는 일. 그런데 사전투표하면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들고 이게 사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권력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요. 권력기관의 존재의 의의는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즉 경찰이 괜히 우리를 불신 검문해요. 불법이에요. 반헌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괜찮죠. 범죄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괜히 검문한다. 이거 다 반헌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기관은 철저하게 우리 권리 보호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리, 즉 권력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자, 헌법 부문의 기본 이념이 이겁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일할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 일해 온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 투표는 권력자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병신이 나는 얘가 싫으니까 얘 이거예요. 나는 둘 다 싫으니까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중도는 없다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는가?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왔는가를 따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헌법 본문의 기본 이념입니다. 모든 권력은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국민을 탄압하는 권력은 반헌법적 반란 세력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국민이 제가 다른 사람의 주권을 침해했어요. 제가 다른 분의 인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권력기관이 저를 제재하는 게 맞죠? 그거 없이 저를 제재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반헌법적 세력이라고요. 자, 이래서 헌법 전문과 본문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너무 훌륭하죠. 세계 최고급이에요. 이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 헌법을 안 가르치는 세력은 뭐다? 무서워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국민이 무서워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안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못 잡을까 봐. 즉 여러분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손바닥만한 책 하나예요. 저도 어제 한번 다 읽었어요. 되게 짧게 읽을 수 있어요. 인터넷 가서 헌법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 전문의 기본 용신 세 개 뭐라고요? 아니요, 정의, 인도, 동포의 네. 그리고 헌법 본문의 기본 이념이 뭐라고요? 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예요. 권력은 권리를 위해.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